드론. 이젠 그냥 장난감이 아니죠. 하늘의 지배권을 두고 정말 엄청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진짜 짱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미래 하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용어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전문적으로는 무인항공기, 즉 UAV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2026년 2월 시가총액. 이걸 기준으로 지금 드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을 쫙 뽑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만나볼 회사들은요, 그냥 큰 회사가 아닙니다. 이 분야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거인들이죠. 단순히 드론 몇 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방산업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그야말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바로 항공우주 분야의 절대 강자, 에어버스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760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여기도 만만치 않죠? 1,4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딱 이 두 회사만 봐도 드론 시장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아시아로 가볼까요?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여기도 시총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걸 보면 드론 패권 경쟁이 그냥 미국이랑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거인,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이 회사까지 해서 1,000억 달러 클럽이 완성되네요. 자, 지금까지 본 이 네 개의 타이탄들. 이 회사들은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거인들의 전략이에요. 이 회사들한테 드론은 그냥 단독 상품, 제품 A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어버스는 유럽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퍼즐에 드론을 한 조각으로 딱 끼워 넣고요. 록히드 마틴은 특수부대 임무라는 그림에 드론을 아주 핵심적인 조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론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드론이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 즉 거대한 솔루션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요, 그냥 드론 기체 하나 뚝딱 만드는 걸 넘어서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럽의 강자들을 만나볼 겁니다. 5위는 바로 프랑스의 탈레스입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 재밌어요. 생태계 통합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통신, 센서, 사이버 보안까지 싹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즉 생태계로 보고 접근한다는 거죠. 6위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턴키 솔루션이에요. 턴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열쇠 키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새 차를 살 때 키만 받아서 돌리면 바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드론이랑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딱 만들어서 고객이 받자마자 바로 임무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두 유럽 회사의 전략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탈레스는 모든 걸 연결하는 생태계 그 자체를 파는 거고, 레오나르도는 당장 쓸 수 있는 완제품 세트를 파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과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지금부터 볼 회사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뚜렷한 전문 분야를 파고들어서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꿰찬 기업들입니다. 7위는 텍스트론입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요, 바로 지상군. 미 군인 같은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작고 빠른 드론에 완전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보, 감시, 정찰 임무에 딱이죠.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는 진짜 드론에만 집중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이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파리, 크라토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재무보고서에 우리 무인 시스템 부문에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전력도 되게 독특해요. 아주 비싼 드론이 아니라 좀 저렴해서 혹시 격추돼도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소모성 드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실제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무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거대한 타이탄들이랑 비교하면 드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제 9위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만약 이 리스트에서 가장 드론에 진심인 회사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회사일 겁니다. 군인 한 명이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바로 날릴 수 있는 초소형 정찰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목표물 위를 빙빙 돌다가 그대로 내리꽂는 그런 자폭 드론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드론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매출의 거의 절반, 47%가 무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올인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드론 사업 비중이 높은 상장 기업은 진짜 찾기 힘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KAI의 드론 사업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와 함께 가고 있어요. 군단급 정찰기 개발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의 전투 무인기 컨셉까지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10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 시장은요, 크게 세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뛰고 있는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원래 하던 거대한 사업에 드론을 살짝 얻는 초대형 기업들. 둘째, 드론 기체랑 필요한 장비를 세트로 묶어 파는 중견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하나에 거의 모든 걸 건 순수 플레이어들. 앞으로 여러분이 드론 시장을 보실 때 이 세 가지 유형만 기억하시면 전체판을 읽는 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눈과 귀가 되어주는 정찰 드론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 둘째, 드론이 더 이상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전체 군사작전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통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거죠. 조종사가 탄 전투기랑 무인 드론이 한 팀으로 싸우는 기술이 아주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앞으로 인공지능, AI랑 자율비행 기술이 이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릴 텐데 과연 4년 뒤 2030년의 이 순위표에는 어떤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거인들은 그때까지도 과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